아버지가 대머리면 저는 무조건 대머리입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통은 뒷머리를 뽑아서 심잖아요. 다른 부위도 가능한가요? 뭐 겨드랑이나 음모나. 와, 선생님도 하셨어요? 네, 저도 했죠. 아, 선생님도 하셨어요? 잘 오픈하진 않는데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들 오늘 특별한 분 만나러 왔습니다. 네. 내가 오고 싶다고 해갖고 노래를 불러서. 이 나이 때, 우리 나이 때 남자분들이면 모두가 가장 절실하고 고민인 100%예요. 분이야.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유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런 것들도 이게 영향이 있단 말이야. 스트레스는 열심히 산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안 돼서. 어찌됐건 제가 요즘 너무 고민이거든요. 진짜 제 주위에 아름아름 다 찾아봤어. 다 물어보고. 몇 군데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교집합 있어. 여기야. 여기야.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 모발이식 수술, 비절개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이제 하는 모발이식 센터의 원장이자 탈모와 모발이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모빈치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한미루라고 합니다. 야, 근데 너무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9입니다. 엄청 동안이시구나. 결혼은 결혼은 아직은 안 했고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야, 못 하시는 건 아니지, 솔직히. 못 할 수도 있지. 야, 성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모발이식 수술 받아가지고 사실 선생님도 하셨어요? 네, 저도 했죠. 잠깐만, 이거 살짝 커버 좀 올리시. 그럴까요? 이거 잘 오픈하진 않는데 또 특별한 채널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근데 저도 사실은 M자 탈모가 좀 심했었고요. 요 부위랑 요 부위는 다 이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리나 이런 쪽은 약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저도 모발이식을 받았던 환자 중에 한 명이죠. 지금 둘이 너무 놀래갖고 리액션 지금 말이 안 나오죠? 아니, 탈모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요. 몇 살에 오신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많이들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도 20대 초반에 그럼 선생님, 저희는 4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앞으로도 문제 없으실 것 같고 김인성님은 제가 들려오는 풍문에 또 지금 봐도 뭐 명백한 탈모가 맞으시죠. 웃지 마, 이 새끼야. 남일이라고. 저도 예전에 한 요 정도? 요 정도였어요. 40대 초반에 이 정도와 20대 초반에 이 정도는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전 수술 받는 시기가 이제 훨씬 빠르니까 그럼 죄송한데 선생님 몇 살 때 시술을 받으셨습니까? 30살 정도? 빨리 하셨구나.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거의 요거. 1등. 심은 모내기 하신 개수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비절개 모발이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이제 모발이식 수술이 근래 등장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일찍 시작한 걸로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셨구나.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비절개랑 절개는 차이가 뭐예요? 우선은 결론은 뒤에 있는 모발을 뽑아다가 앞에다가 심는 이런 심플한 과정이 결국은 모발 시술의 어떤 원리인 건데 뒷머리를 예전에는 하나씩 뽑진 못했기 때문에 마치 모판 뜨듯이 두피를 도려내서 뒤에서 이 살덩어리를 도려내가지고 그 두피 살 위에 있는 모발들을 분리하셨던 거죠. 이제 근래에는 조금 수고스럽긴 하지만 하나하나 모발을 하나하나 뽑아내게 됩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요새는 비주얼 모발이식을 하려고 하시는 추세죠. 절개식하고 비절개식하고 그래도 비용 차이가 아무래도 의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절개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비절개가 조금 더 높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 정도? 그 큰 차이는 아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고요. 더블 뭐 이러진 않네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네. 절개하신 분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비절개는 티가 안 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티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많이 하시는 게 3,000모거든요. 모발이식 수술 양이 뒷머리에 한 10% 정도를 뽑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10%를 최대한 흩뿌려서 마치 산에서 나무를 뽑는데 그 나무를 10개당 하나씩 이렇게 흩뿌려 뽑게 되면 웬만한 길이에선 티가 안 나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아니 절개가 뭐 3시간이다. 비절개도 한 4시간 정도면 워낙 이제 이 단순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근래에는 비절개 모발이식 전문을 하시는 병원들은 좀 상당히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4시간 동안 환자는 누워 있어요. 그것도 약간 병원마다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서 누워서 진행하시는 병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TV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TV는 원하는 거 틀어주나요? 그렇죠. 넷플릭스. 야한 거 봐도 되나요? 가끔 그러신 분 있어요. 정말 가끔. 선생님들 이렇게 다 뽑다가
근데 이게 되게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뽑으시면서 짜증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한 두세 개 한꺼번에. 저희는 이제 뽑은 모낭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환자분이 앞에서 볼 수 있게 아, 잘 뽑았나 못 뽑았나? 모니터로 그걸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려요. 실제로 이제 심는 개수도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뽑은 모낭의 상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최초로 도입했지만 그 두 가지를 보통은 뒷머리를 뽑아서 심잖아요. 다른 부위도 가능한가요? 뭐 겨드랑이나 음모나.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털도 다 옮겨올 수 있어요. 다만 겨드랑이 털, 채모 이런 것들이 다 곱슬거리고 다 하나짜리 모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었을 때 퀄리티가 좋지 않죠. 간혹 가다가 이제 뒷머리를 다 썼다. 그러면 이제 채모 이식을 하시는 경우는 드문드문 있고요. 보통은 턱수염을 많이 뽑아요. 채모 중에서 턱수염이 그나마 굵기도 좀 굵고 직모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턱수염을 뽑아서 많이 심기도 하시고 다른 분의 모발을 옮길 수 있느냐? 옮기시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장기 이식하는 것과 같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발 이식 때문에 내가 면역 억제제를 달고 산다? 요거는 좀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 나 채모가 되는지 몰랐어. 아, 나는 어디서 들었는데 곱슬이잖아요. 처음엔 곱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머리가 된다라고. 엄청 고급 정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옮기면 그 옮기기 전에 그 성질을 보통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곱슬거리는 걸 심어 놓으면 곱슬거리는 게 맞는데 정말 긴 기간이 지나면 이 부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서 좀 부드러워지긴 해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진짜 모발이식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받으시려면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거의 모르는 정보인데 뭐 어떻게 아셨지? 저도 아버지, 할아버지, 외가친가 다 없으시거든요. 여기 오기 전까지 엄청 불안해. 그래서 저도 약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진짜 부모님이 아닐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유전력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아버지가 대머리면 저는 무조건 대머리입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아직 유전 가계도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뭐 아버님이 어떻고 아버님의 유형이 어떠면 아들이 어떠냐 이거는 없는데 어쨌든 가족력을 따라가는 건 맞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지금 치료는 안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예전에 약을 좀 먹었었어요. 20대 때부터 저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버지가 너 100%다. 이거는 있을 때 해라. 약이라도 먹어라.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요거를 진단을 받고 약을 좀 꾸준히 먹었었죠. 그랬다가 30대가 지나니까 이제는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끊었어. 끊으니까 원래는 요 느낌이 아니었는데 끊는과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느낌이. 네, 탈모는 스스로 멈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변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드셔주셔야 유지가 되실 거고요. 안 드시면 어쨌든 야금야금 조금씩은 밀리겠죠. 아, 인석이가 안 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그 탈모약이 좀 약간 세잖아요. 간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간 수치 그리고 성적인 거. 성적인 거는 부작용이 극소수야. 극소수여도 나한테 오면 100%야 그거. 우선은 좀 세서 간수치 올라간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완전히 허구고요. 기본적으로 이 탈모약이 뭐 간독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약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정말 뭐 무좀약 이런 게 좀 세다고 표현하거든요. 피부과 약들 중에 그런 약들은 이제 뭐 간독성 올리곤 할 수 있는데 탈모약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뭐 밝혀진 바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성적 부작용을 우려하죠. 그래서 뭔가 이게 호르몬을 억제해서 뭐 성적인 혹은 남성성을 떨어뜨린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실제 유병률은 한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 드시면 3명에서 5명 정도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뭐 내가 걸리면 100%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니 남들이 뭐 5%라 그러고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진짜 안 됐어? 아니야. 안 됐어? 다만 이제 그렇게 되셨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 계속 그 부작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끊으시면 바로 돌아옵니다. 거의 한두 달 만에 다 회복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먹어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아니, 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탈모 있으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여성분들은 약을 못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보통 남성 탈모제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약들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 XXX인데 그 약은 말 그대로 남성 탈모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효과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여성이 쓰시면 안 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모발이에요. 만약에 여성분이 드신다면 그냥 맛으로 드시는 거지. 그냥 식품으로, 식품 정도 되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지금. 개그맨이에요, 선생님.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실 아직 이제 특효약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특히나 모발 이식밖에 해결책이 없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인데 모발 이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어 보인다고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발 이식은 기존에 있는 모발들이 좀 죽거나 완전히 빠진 자리 위주로 좀 하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막 꽂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나무를 심는 과정과 같아서 공간이 좀 있어야 넣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기존 모가 좀 죽거나 좀 탈모가 많이 심해져야 오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탈모의 양상이 맨질맨질하게 와요. 그러니까 심기 좋죠. 여자분들은 보통 탈모가 이 앞쪽이 아니라 정수리 쪽에서 오는데 탈모의 양상이 빠지기보단 가늘어지면서 와요. 그래서 똑같이 비어 보여도 남자분들은 좀 죽으면서 빠지면서 비어 보이고 여자분들은 좀 앙상해지고 가늘어지면서 비어 보이는데 모발이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빠졌으면 심으면 되는데 가늘어져만 됐고 다 살아있어요. 그럼 많이 못 넣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요새 모발 이식 말고 여성 헤어라인에 대한 탈모가 아닌 각진 이마나 이런 높은 이마를 교정하는 그런 여성 헤어라인 교정술을 많이 모발 이식으로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런 정수리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두피 문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잠깐 자료 화면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은 약간 비어 있죠. 다만 이게 심기에는 그렇게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모발이 앙상해지고 가늘어져서 이렇게 휑해 보이는데 지금 왼쪽은 보시면 점들이 찍혀 있잖아요. 한 거구나, 옆에는. 네. 그래서 여기 점을 찍어가지고 마치 남성분들, 여성분들 눈썹 문신 하시듯이 이거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신은 원래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두피 문신만큼은 사실 병원에서 개발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피 문신 같은 경우는 비용은 면적에 따라 다르세요. 다만 근데 이 두피 문신도 상당히 수고스럽고 이 점 하나하나를 찍는 게 상당히 깊이나 이런 것들이 깊거나 얕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저렴하진 않고요. 200~300만 원대가 많아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머리 심는데 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예상하고 오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새 모발 이식이 많이 대중화가 돼가지고요. 네, 정말 대량 이식 돼야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시는 거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3,000모 이식, 3,000모 정도 심는 기준으로는 뭐 600만 원대. 많이 늘었다. 근데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빠지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머리 성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탈모 정말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 뒷머리는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를 옮겨오면 그 모발은 거의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럼 갑자기 그 걱정이 되는데 다른 건 계속 빠지는데 이것만 남아있을까 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 말고도 뒤에 있는 기존모를 지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하셔야 되죠. 사진을 보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시술 사진 한번 보고 싶거든. 빅백부터. 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선생님 헤어밴드 하나 있죠? 저 헤어밴드 하나. 아니, 나보다 더 심하시네. 그럼 한 저분은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실 김민성님 같은 경우에는 심으시면 되게 감쪽 같을 거고요. 넓으신 분들은 사실은 재료의 제한도 있긴 하지만 아직 모발이식 수술이 100%의 밀도를 재현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거의 80% 이상의 밀도는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스타일링 하시면 탈모가 아니신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저분은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수술하고 결과가 잘 나오면 보람이 있죠. 선생님이 직업 만족도가 정말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아, 이거 임신, 출산, 결혼 이런 거 장려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여자친구랑 같이 와요. 그 전에 여자친구가 없어. 혹은 여자친구가 바뀌어 옵니다. 아니면은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아버지시라고. 저를 아버지로 하신 분 한 분 있으시죠? 진짜요? 누구? 황재성님께서. 또 있어요? 또? 여성분도 많이 하시죠. 생각보다 한국 여성이 동그란 예쁜 이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까보면 각진 이마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올리지 못해서 이러한 이제 측면 부분들을 뭐냐면? 심어서 이건 요새 아주 라이징합니다. 요새 아주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죠. 실제로 이제는 사실 연예인분들도 정말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누가 했어요? 연예인. 정말 많이 하시죠. 아, 누구예요? 저희도 연예인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병원이긴 한데 그래요? 그거는 저희 채널에 오시면 오픈하신 분들은 계시고 그거는 이제 의료법상 안 됩니다. 이거 까면 조회수 100만인데. 너무나 이건 S급이다 한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들으면 막 톱스타급도 많이 있으시고 그럼 만약에 인석이가 여기서 한다. 어느 급 정도 되나요? 당연히 오픈하셔야죠. 이렇게 시술을 한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 완벽하게 이제 내 머리처럼 막 머리도 자연스럽게 빗고 실제로 수술하시고 나서 이 상처가 아물고 하는 거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면 금방 아물죠. 아니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방송 언제 머리 내리시거나 하면 티안 가려지시잖아요. 나죠. 뒷머리도 전혀 티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음날부터 티 안 나서 붓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붓는다고 들었는데 옛날 절개 막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데미지를 받았을수록 부을 확률이 높아지시는데 기절개는 간단히 보여드리면 딱 요 정도의 바늘이에요. 이 정도의 상처만 가지고 상처를 내고 여기도 또 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면 거의 뭐 붓기 통증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수술 이런 게 무서우니까 할까 말까 이거를 계속 갖고 있었어. 몇 년 동안 지금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접근하시기 어려우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채널에 나온 이유도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네네. 요거 한번 진단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정식으로 그럼 한번 김희선님이 환자분 오셨다고 생각하고 진단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최초입니다. 완삭, 부분삭발, 무삭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고 구렛나루도 만들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가셔야 되는데 나도 좀 맞춰야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미인이시죠? 내 커트만 찍었는데 3D로 이게 된다는 게 우와 어떻게 이렇게 3D가 바로 나오지? 너무 좋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을 거야.